최근에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도 청약 같은 경우 양극화 시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로또 아파트라고 불리우는 시세 차익이 많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서버가 먹통이 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임성배 TV. 보는 것 템레크 최근에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로또 아파트, 줍줍 물량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 차익이 많이 나는 그런 분양가 상한제 물량이라든가 또는 예전에 분양을 했지만은 그래도 현재의 시세 대비 상당히 저렴하게 나오는 이런 청약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번에 2억 로또라고 해가지고 줍줍 물량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몰려서 LH 청약 사이트가 먹통이 됐다고 해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세종 파밀리의 더파크 무순위 청약 물량이었는데요. 홈페이지가 이제 접속이 안 돼가지고 마비가 돼가지고 청약을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물량이기 때문에 이 물량에 많은 사람들이 청약 신청을 했을까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일단은 2억 이상의 시세 차익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또 분양가를 좀 공급 금액, 분양가를 간단히 살펴보면은 5구제곱미터가 이제 3개의 세대, 그리고 84제곱미터가 나왔었는데요. 5구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2억 8,600만원, 2억 8,800만원, 2억 8,500만원 해가지고 분양 가격이 2억 원대의 아파트 물량이었습니다. 세종시의 아파트 물량이었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생활권부터 2, 3, 4, 5, 6 해가지고 6개의 생활권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아파트의 가격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올랐죠. 왜냐하면 행정수도가 이제 이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인데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세종시 아파트 중에 6생활권에 위치를 한 아파트 물량으로서 2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최근에 이런 로또 아파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세종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의 하락폭이 굉장히 큰 물량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배의 부동산 TV에서는 이제 이러한 물량들의 내용들을 공유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세종시 같은 경우에 가격의 하락폭이 굉장히 컸던 그런 물량들 세 곳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이제 고운동에 위치한 가락 7단지 프로라디움 같은 경우에 572세대의 33평 아파트 물량이 무려 최고가 대비 4억 원이 하락을 했고 47%가 떨어졌습니다. 또 세종시의 소담동에 위치한 세셋마을 8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9평형의 330세대의 아파트 물량이 최고가 대비 7억 6천만 원까지 떨어져서 50%가 하락을 했고요. 또 한솔동의 천마을 3단지 퍼스트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901세대의 아파트 물량이 49% 하락을 해서 5억 1천만 원까지 떨어진 물량들도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현재 이렇게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하락의 폭이 큰 아파트 물량들도 많이 있고요. 또 이제 로또 아파트 줍줍의 물량들을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세종의 2억 줍줍의 물량 같은 경우에는 LH의 청약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이러한 무순위 줍줍의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LH 청약 사이트 외에도 청약홈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청약홈 사이트 같은 경우에 보면은 많은 이런 그 카테고리가 나오는데요. 이 카테고리 중에 청약 일정 및 통계 를 들어가게 되면은 이쪽에서 분양 정보 및 경쟁률, 그리고 아파트 잔여 세대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아파트 잔여 세대 같은 경우에는 무순위라든가 무순위 사후, 그리고 임의 공급, 그리고 불법행위 재공급을 통한 분양 구분에 따라 가지고 많은 물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런 무순위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무순위 줍줍의 물량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청약홈 사이트의 잔여 세대 물량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종시의 이런 줍줍 물량들, 로또의 청약들이 많은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로또 아파트 청약을 받기 위해서 이제 부적절한 그런 법을 쓰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2년간 부정청약 적발 건수인데요. 이제 2023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218건, 그리고 하반기에는 154건, 그리고 2024년 상반기에는 127건이었는데 최근에는 390건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러한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적발 건수의 한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은 경기 용인에 거주하고 있던 A씨는 지난해 과천의 한 아파트 일반 공급 청약에 당첨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과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권에서도 서울하고 바로 인접해 있고 또 강남권으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리고 3기 신도시도 예정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곳입니다. 또 과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의 상승 여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청약 당첨이 되면 큰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곳이죠. 여기서 이제 남편, 세 자녀와 모친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7명이 함께 산다고 신고를 해서 청약 가점을 이제 높였다고 합니다. 이제 세대 구성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청약 가점이 높아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함께 사는 그런 전입 신고를 하면서 사람이 많이 사는 청약 가점을 높인 결과인 것 같은데요. 그러나 A씨 집에 중고등 대학생까지 세 자녀와 모친 시모까지 다 같이 거주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정부가 이제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 결과 모친과 이제 시모는 위장 전입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제 한 집에서 7명의 사람들이 살고 또 부모님을 또 모시고 살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지금 이제 이렇게 적발되지는 않았지만은 이런 위장 전입을 통해 가지고 당첨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또 컨설팅해 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불법적인 부분을 통해 가지고 청약 당첨이 되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가지고 최근에 적발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부분들도 악용을 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실제 부부가 아닌 B씨와 C씨가 이제 공모해서 인천의 아파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을 신청하고 당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첨이 되고 난 후에 이제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이제 제기했다고 해요.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너무나 결혼이라든가 또 양가 부모님을 위장 전입시켜 가지고 이렇게까지 부당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청약 당첨을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워낙 이렇게 청약 당첨이 됐을 때 이제 시세 차익이 2억 원 이상, 뭐 5억 원까지도 넘는 차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일을 해가지고 벌 수 있는 돈에는 한계가 있는 큰 금액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아파트 청약을 부적절하게 활용을 한 사례들이 많이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주택 공급이 굉장히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고 2027년 이후에는 주택 공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 여력이 있고 또 규제 정책 같은 경우에 완화 기조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 속에서 아파트 청약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좋은 곳의 청약은 그래도 가격 상승 여력이 있고 최근에는 계약금 10%가 아닌 5%까지 줄어들어서 이제 계약을 하는 물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된다면은 내 자금을 많이 들이지 않고 줄여가지고 청약 당첨이 된다면은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고 또 일정 시점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아파트 청약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갖고 볼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역세권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역세권과 비역세권의 아파트 청약 경쟁률을 살펴보면은 역세권 단지 같은 경우에는 52대 1의 청약 경쟁률이 나왔고요. 수도권 평균은 18대 1, 그리고 비역세권 단지 같은 경우에는 4대 1의 경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경쟁된 내용들 중에는 이제 GTX의 역세권 같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GTX 같은 경우에 수서에서 동탄 같은 경우에 최근에는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의 외곽 같은 지역에서 이제 서울로의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로의 진입이 이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만큼 이런 역세권의 단지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요일별 이용객을 본다고 하더라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여집니다. 또 GTX A 같은 경우에 1년 만에 8배가 늘어났고요.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보다 약 10배가 늘어나고 있고 GTX B 노선이라든가 C 노선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 이런 기대감을 통해서 아파트 청약 같은 경우에 역세권 단지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이제 청약 통장을 통해 가지고 부적절하게 당첨이 된 사례도 살펴보고 그리고 실제로 로또의 줍줍 물량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들에 많이 하락된 그런 물량들도 관심을 갖고 보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세종시 같은 경우에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곳들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의 아파트 청약 같은 경우에도 역세권 단지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대선 이후의 아파트의 시장들, 부동산의 시장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이런 부동산의 정책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